흔들리지 않는 마음. 1편 투자의 기본. 일부 감정의 파도에 올라타는 법. 우리 아들, 딸들, 이런 경험 혹시 없니?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를 확인했어. 그런데 밤사이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떠있고 내 계좌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야.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대로 망해버리는 건가? 라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지금이라도 다 팔아버려야 할까? 내 소중한 돈이 사라지고 있어. 투자는 숫자의 싸움이라고들 하지만 아빠가 살아보니 투자는 결국 감정의 싸움이더구나. 오늘은 그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보려고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빠가 인사드립니다. 투자는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까? 우리 안에 사는 두 마리 괴물. 우리는 이성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막상 내 돈이 걸린 상황에서는 감정이 이성을 앞서곤 하지. 왜일까? 그건 바로 인간에게 내재된 탐욕과 공포라는 두 마리 괴물 때문이야.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오를 거야. 어서 더 사야 해. 라는 탐욕 때문에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투자를 늘리고, 시장이 나쁠 때는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야 해. 내 돈이 다 사라지고 있어. 라는 공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팔아버리지. 게다가 투자에는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작용해. 남들이 다 산다고 하면 나도 왠지 사야 할 것 같고, 온갖 자극적인 폭락 뉴스에 모두가 패닉에 빠지면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거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길을 잃기 십상이야. 아빠도 젊었을 땐 이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정말 힘들었단다.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이야. 시장의 등락은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같아. 바닷물이 언제 얼마나 크게 몰아칠지, 그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밤사이 주가가 폭락한 건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어 닥친 것과 같지. 예측할 수 없으니 그 파도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빠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 첫째, 파도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어. 시장의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위기는 늘 있었고 그 위기는 결국 지나갔어. 지금의 시장 침체기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과거의 모든 폭락장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시장은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 성장했단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공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어. 둘째, 나만의 나침반을 가져. 네가 왜 투자하는지 그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가 바로 너만의 나침반이 될 거야.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10년 뒤 아이의 교육 자금, 내 든든한 노후 생활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이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셋째, 내려갈 때 올라탈 용기를 가져.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곤 해. 워렌 버핏이 말했듯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바로 네가 꾸준히 쌓아온 지식과 원칙에서 나오는 거란다. 온전한 나를 위한 투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란다.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너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심을 기르며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야. 기억하렴. 시장의 파도는 네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그 파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네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어. 오늘부터라도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보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너만의 항해를 시작하렴.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단다. 2부 외에 대한 답을 찾아라. 우리 아들, 딸들, 1부에서 아빠와 함께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지?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괴물이 우리 안에 살고 있고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파도가 지나갈 것을 믿고 나침반을 갖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이 파도는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어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지 않니? 가끔은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왜 그럴까? 오늘은 그 불안함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바로 왜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목표와 왜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1억 모으기, 수익률 20% 달성하기 같은 목표를 세워. 이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이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해. 정말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이루려는 이유야. 투자의 목표가 1억 모으기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이렇게 생각하게 돼. 1억은커녕 5천만 원도 날아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지고 결국 포기하게 돼. 하지만 너의 왜가 내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고 싶다거나 부모님께 따뜻한 집 한 채 마련해드리고 싶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시장이 불안해져서 5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어도 너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꿈이니까.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 이 꿈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단다. 왜는 흔들리지 않는 다치다. 지난번에 아빠가 시장은 바다와 같다고 했지? 너의 투자 목표인 왜는 바로 이 거친 바다에서 너의 배가 휩쓸려가지 않게 해주는 튼튼한 탑과 같아. 시장이라는 바다에는 탐욕의 파도, 공포의 파도, 유행의 파도, 온갖 파도들이 끊임없이 몰려와 휩쓸려가기 쉽지. 하지만 너의 배가 튼튼한 닻을 내리고 있다면 너는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닻을 내릴 수 있을까? 첫째, 왜를 명확하게 글로 써봐.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어보렴. 10년 뒤 아이의 유학자금 5천만 원 마련, 5년 뒤 신혼집 전세금 2억 모으기처럼 말이야. 이렇게 글로 써두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고 마음을 다잡는 강력한 힘이 될 거야. 둘째, 왜를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봐. 너의 투자 목표를 아내와 남편과 혹은 부모님과 이야기 나눠보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될 거야.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주고받으면 너의 왜는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는 동력이 될 거야. 셋째, 왜에 집중하고 자주 되새겨.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투자 계좌를 확인하기 전에 네가 왜 투자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소중한 목표를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날의 주가 등락은 더 이상 너의 하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온전한 나를 위한 투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란다.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너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심을 기르며 세상을 이해하고 너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야. 기억하렴.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도 정보도 아니야. 바로 너의 가슴 속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왜라는 닻이란다.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우리 모두 함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투자의 파도에 맞서 당당히 나아가자. 3부 당신만의 경제적 해자 만들기. 우리 아들, 딸들, 2부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왜, 즉 우리 삶의 소중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닻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 좋아, 목표는 알겠는데 그럼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지금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 워렌 버핏의 위대한 통찰에서 나온 개념인데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거야. 경제적 해자란 무엇인가? 아들아, 딸아, 예전에 아빠가 살던 시골에는 커다란 성이 있었단다. 그 성은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 바깥으로는 깊은 해자가 파여 있었지. 해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적들이 쉽게 성을 침략할 수 없었단다. 워렌 버핏은 바로 이 해자에서 영감을 얻었어. 그는 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그 기업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단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생각해봐. 아무리 똑같은 맛의 콜라를 만든다고 해도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의 힘을 이길 수는 없지. 이 강력한 브랜드가 바로 코카콜라의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야.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강점이지. 당신만의 개인적 해자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살아가는 치열한 세상에서 너희 자신도 개인적 해자를 만들어야 해. 그래야 미래의 불안정성과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너희의 삶과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거든. 아빠는 너희가 3가지 중요한 해자를 쌓았으면 좋겠어. 이 3가지 해자가 단단할수록 너희의 삶은 더 안정적이고 투자는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첫째, 지식의 해자를 팔아.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정말 빠르지. 어제까지 통하던 지식이 오늘은 쓸모없어지기도 해. 이 변화의 시대에 너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끊임없는 학습이야. 네가 하는 일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고 경제와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거지. 너의 머릿속에 쌓인 지식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거야. 이 지식의 해자가 깊을수록 너는 위기 상황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둘째, 경험의 해자를 만들어라. 네가 직장에서 경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 그것이 바로 너만의 특별한 해자가 된단다.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너만의 기술과 경험은 직장에서 너의 몸값을 높여주고 어떤 불황이 찾아와도 너의 일자리를 지켜줄 거야. 아빠가 살아보니 직업에서 오는 안정감이야말로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안전마진이라는 것을 깨달았단다. 셋째, 습관의 해자를 구축하라.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 작은 습관이 모여서 거대한 해자를 만들거든. 매월 꾸준히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빚을 멀리하는 습관. 이 습관들이 쌓이면 너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너의 가정을 보호해줄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이 될 거야. 온전한 나를 위한 투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란다.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너의 가치를 높이고 너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기억하렴. 시장의 변동성은 네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만의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 깊게 파는 것은 네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어. 오늘부터라도 너만의 성을 짓고 그 주위에 깊은 해자를 파는 작업을 시작하렴.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단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2편. 실패에 대한 면역력 기르기 편에서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겪게 될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 기대해도 좋아.